안녕하세요. 포머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순열의 맨 마지막 소주제인 원순열에 관련된 이론 강의다. 그쵸? 원순열. 순열 다시 한번 리뷰. 순열의 정의, 인접, 순열, 사전식, 배열, 중복, 순열, 갑포순. 이렇게 5가지 끝냈고, 다시 한번 뭐라고? 정의, 순열의 정의, 인접, 순열, 사전식, 배열, 중복, 순열, 갑포순. 끝냈고, 착착착 끝나 있어야 돼, 이론이요. 백지에다 쓸 수 있을 만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치? 이론만큼은. 그래야 문제 풀 때 뭘 쓸지 말지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마지막! 순열 맨 마지막 원순열 강의 들어갑니다. 자, 원순열은요, 다음과 같아요. 원순열. 우리가 갓포순에서 강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다 다른 걸로 보고 나열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같은 거니까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된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했었잖아. 이 자리 바꾸면 용서가 안 된다는 개념이 사실은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다. 알겠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 개로 잘못 세워지고 있는, 중복되어 세워지고 있는 것들이 같은 패턴으로 중복되게 많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만큼 어떻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경계수를 좀 더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쉽게 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원순열은 그러한 내용 중에서요,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순열에 관한 이해를 이제 시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원순열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원래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기본적인 가정 있잖아. 가정. 그죠? 이런 가정 하에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야,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라는 가정은요, 그래도 가정이 있죠. 어떻게요? 지구에서라면요,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다 가정이 있다고. 대전제가 있던 가정이 있든. 알겠냐? 그러니까 대전제, 가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순열의 가정은요, 대부분 다 많은 책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 가정. 원순열 문제를 풀 때는요, 다음 같은 가정 하에서 원순열 개념이 작동되는 거야. 막 되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로요, 방향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방향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원탁을 하나 놓을 텐데, 원탁. 자, 여기 뭐야? 여기에 원탁이 있습니다. 원탁 있어. 원탁이 있는데 완전한 원이야. 이거 좀 찌그러졌네. 진짜. 다시 그리자. 이게 뭐, 이게 완전한 원이다. 완전한 원. 그죠? 완전한 원. 몰라. 완전한 원. 더 찍어졌다. 완전한 원이 있어요. 완전한 원이 있는데, 완전해 보이지? 완전한 원이야. 그쵸? 완전한 원이 있는데, 이 원탁은요,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얀색 원탁이라고 할까? 하얀색 원탁? 그러니까 어디가 뭐 이렇게 흠집이 나 있거나, 또는요, 어디가 좀 이렇게 약간 깎였거나, 또 어디가 색깔이 약간 바랬거나, 뭐 그런 거 없다고. 알겠어요? 완전히 새하얀,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원탁이 하나 딱 이 강의실 한가운데 딱 있다라고 하자. 그쵸? 강의실 카메라로 비출 수는 없으니까 니들이 상상해. 그죠? 요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지. 지금 선생님 V쌤이 여기 강의하는 강의실에 한가운데 새하얀 원탁이 딱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쵸? 됐어요. 그럼 이 상황이면 원순열이 작동되냐? 그게 아니라고. 뭐요? 얘기했잖아. 방향을 잡아줄 기준이 존재하질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탁이 있는데 만약 여기 원탁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요, V쌤 쪽, 칠판 쪽, 저 에어컨 쪽, 저 입구 쪽, 이런 주변의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없어. 그냥 어떤 스페이스? 우주공간 스페이스? 세카메? 세카메? 아주 그냥 큐브? 전후좌우에 어떤 기준 잡을 게 전혀 없어요. 동서남북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젠장 아무것도 없어. 별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무한히 펼쳐진 뭡니까? 좋아요. 모래가 무한히 펼쳐져.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런 공간상의 기준 잡을 게 없는 그런 그냥 백지 상태. 뭐라고 얘기하지? 젠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저런 하얀색 원탁이 똑하니 걔만 혼자 있는 거야. 이해 갔지? 이해 가야 돼요. 방향, 기준, 주변에 이런 거 전혀 없다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만약에 한 줄을 줄 세웠어. 줄 세면요, 왼쪽, 오른쪽은 구분이 있잖아. 그렇죠? 선착순 세웠습니다. 위아래 구분이 있죠. 그렇죠? 위아래, 왼쪽. 이런 구분이 없단 말이다. 그냥
주변에 기준 잡을 게 하나도 없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알겠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 그냥 하얀색 원탁이 떡 있는 거야. 이런 강의실에 났을 때 이제는 뭐 매트릭스 영화 봤나? 매트릭스? 딱 식탁이 있고 앞에는 샥 아무것도 없는 거다.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알겠어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기준 잡을 게 없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요. 여기다 선생님이 의자를 올 텐데 의자는요 완전히 똑같은 의자야. 뭐 이번에 봤더니 무슨 뭐 예능 총회 하면서요. 그쵸? 무한도전에서 뭐 왕의자 그죠? 이경규한테 왕의자 갖다 놨던데 의자에 차별이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의자입니다. 구분이 안 돼. 흰색 의자라고 할까? 흰색 의자인데 뭐 의자의 무게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완전 똑같아. 구분이 안 돼. 완전히 똑같은 의자. 똑같아.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의자가 어떤 간격이요? 완전히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가 작동돼야지만이 일단 원순열 개념이 시작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꼭 이해해야 돼. 이해가 아니라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걸요 숙지에 나와야 돼. 알겠냐? 과학 실험은 실험 조건인 거야. 알겠죠? 실험 조건. 그래서요 V쌤이 여기에다가 지금 잘 봐. 의자를 5개를 놓는데 이게 원이기 때문에 얼마든 몇 개를 놓든 간에 일정한 간격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중심각 몇 도? 360도를요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그 각도만큼 샥 지금 360도를 5로 나눴으니까는 72도만큼 딱딱 해서요 의자를 일정 간격 이렇게 배열시킬 수 있잖아. 제 말 이해 갔죠? 72도로 나눠주면 딱 일정 간격으로 배열할 수 있어. 그쵸? 이해 갔죠? 자 사람 몇 명? 사람은요 5명이요. A, B, C, D 이렇게 5명. 얘네들을 저 원탁에 앉히려고 해. 어떤 상태야? 지금 저 가정이 된 상태에서 저 5명의 A, B, C, D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다가 앉히려고 한다고. 됐을까? 예, 같지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해 보는데 일단 출발하기 전에 이걸 먼저 또 이해해야 돼요. 그쵸? 잘 봐. 이해시키기 좀 이해 하나 하면 되게 쉬워요. 그쵸? 이해 하나 시킬게. 잘 봐.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꺼내볼까? 그래, 돈이 좀 더 돈은 힘이 없어가지고 마침 맞게 돈이 있어서요. 새 돈이면 좀 좋을 텐데 큰 돈이어서 자꾸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네. 감기 걸렸나? 자, 이게 위조지폐예요. 잡아가지 마세요. 위조지폐예요. 위조지폐여서요. 왜냐면 완전히 똑같은 돈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히 똑같은 돈이야. 좀 펴져라 이 새끼야. 완전히 똑같은 돈이야. 위조지폐야. 뭔 말인지 알겠죠? 위조지폐. 그러니까 뭐 번호가 다르거나 연번이 이런 거 없어.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 돈 10,000원짜리 3개가요. 니들 카메라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게 돈으로 유혹하고 있는데 그쵸? 원래는 책상에 놓고 설명하는데 이거 안 쉽네. 아싸 젠장. 어떡하지 이거? 좋아요. 완전 똑같은 돈. 요렇게 요 정도까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 지금 강의 보고 있는 학생이요. 선생님이요 10,000원짜리 선택하세요. 하나 줄게. 하나 줄 테니까 뽑아봐. 그럼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똑같지만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이거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되잖아. 그치? 맞냐? 맞나요? 카메라 남이 게 왼쪽 오른쪽 맞나? 이거네. 왼쪽 거요, 가운데 거, 오른쪽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완전히 똑같더라도. 그러니까 3명한테 이 돈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 너희들 잘 들어. 첫 번째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완전히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의자라 생각해도 좋고 똑같은 돈이야. 근데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첫 번째 애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 3가지예요. 왜요? 왼쪽 거 선택할 수도 있고 오른쪽 거 선택할 수도 있고 가운데 거 선택할 수도 있고. 맞아요? 3가지에서 하나 가져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예요? 다시 또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걸 가져가든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똑같은 돈 3개 위조지폐입니다. 위패. 똑같은 돈 3개를요 하나씩 뽑아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3가지, 2가지, 1가지 세팅! 3팩토리얼 6가지가 있습니다. 니들이 알다시피. 그쵸? 근데 지금은요 이제 원순열이야. 원순열. 이게 지금 평면에 이렇게 원탁점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펴져라. 돌고 있냐? 잘 돌고 있네. 그쵸? 이 상태. 그쵸?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돈이 있어요. 그쵸? 다시 묻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원탁이면. 그쵸?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아이가 10,000원짜리 뽑아가봐. 뭘 가져갈래 하면은요. 저는 위에 거요. 라고 얘기해. 위에 거. 그죠? 위에 거? 위에 거는 지금 기준이 있는 건데 기준이 없다고 얘기했어. 그쵸?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해 갔니? 주변에 어떤 기준이 없어. 없으니까 위에 거 잠깐 눈 감아봐. 쉿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게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위에 게 그럼 또 눈 감아봐. 쉿 아까 얘 위에 게 아니잖아. 야바이 같지, 그치? 야바이 같지, 그치? 야바이 같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런 원순열 가정하에서는요, 이런 개념하에서는 세 가지가 아닌 거야. 왜? 이거 뽑는 거나 이거 뽑는 거나 이거 풍차 돌리기 이거 뽑는 거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사실상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겁니다. 알겠어요? 한 가지인 거야. 왜? 같은 경우도 같은 게 반복되고 있거든. 쌤이 했잖아. 같은 게 반복되는 걸요? 어떻게? 하나로 봐주시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일단 돈을 집어넣고.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요 기준을 잡아야 돼. 이런 상황이면 봐. A, B, C, D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탁인데요. 이 5개의 의자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겁니까? 5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5개 하면 안 돼요. 왜요? 돌리면 똑같은 자리거든. 같은 간격이니까 돌리면 응. 어떤 자리인지 알게 뭐야? 야, 너 이 자리 선택했어? 눈 감아봐. 살짝 돌려놓고 얘 이 자리에 여기가 있죠. 그렇죠? 돌리면 똑같잖아. 왜? 주변에서는요 여기가 칠판, 시계 이런 거 없다고 얘기했다. 주변에 기준 잡을 게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의자도 똑같고 간격도 똑같기 때문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단 한 가지. 얘가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누군가 한 명은 희생해야 돼. 그래서요 A가 딱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뭐가 생겨요? 구분이 생기죠. 기준이 생겼잖아. A를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A를 기준으로 선착순 뛰어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게 원순열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순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어. 5가지가 아니야. 5가지가 아니야. 처음에 선택하는 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저러저러한 가정하에서는요 돌리면 다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아까 10,000원짜리 선택하는 거 똑같이. 이해 갔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걔 기준 잡은 다음부터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구분이 생겼으니까 자리에 구분이 생겼죠?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4팩토리얼. 됐습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순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원탁에 똑같은 의자 n개를 딱 일정 간격으로 나열해놓고 이런 말들이 없더라도 원순열 개념을 쓰려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알겠냐? 보장이 된 상태에서 n개의 원탁에 사람을 앉히는 방법. 첫 번째 n명이 앉는데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이런 가정을 만족하는 원탁이라면요 한 가지 걔를 기준으로 이제 몇 명 남았어? n-1명을 앉히는 거는요 이제 쭈루루 선착순 뛰어 해서 얼마? n-얼마다 1 팩토리얼. 이게 원순열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 앞에 이 n-1팩이 중요한 게 아니라 n명을 하실 때 원순열의 핵심은요 앞에 이 한 가지 이게 핵심이야. 처음 선택하는 희생되는 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더라 이거야. 그렇죠? 됐어요? 자, 가서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와서 자, 원순열에서요 조금 더 발전된 내용. 자, 1번 다각순열. 원순열이 이해됐으면 다각순열 되게 쉬워요. 그렇죠? 다시 연습한다고 해도 좋아. 봐요. 선생님 다각순열인데 보통 참고서나 많이 나와 있는 것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각순열 잘 봐라. 여기에 정사각형에 식탁이 있어서 식탁이 있어서 8명을 앉힙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8명을 앉혀요. 그렇죠? 8명. 정사각형이다. 여전히 저런 가정. 주변에 아무런 기준 잡을 것도 없고요. 딱 이 상태 알겠죠? 앉힐 때 8명 앉히는데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해.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상황이면요. 몇 가지? 예.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2가지가 뭐냐면 모서리의 왼쪽이요. 이거는요. 나 여기 선택해서 어떤 애가 첫 번째 선택한 애. 근데 얘는요. 돌리면 이거랑 똑같죠. 돌리면 이자랑 똑같죠. 항상 모서리 왼쪽. 돌리면 사실 애들은요. 4가지가 아니라 사실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 알겠냐? 얘가 똑같은 의자니까 돌리면 똑같잖아. 그러니까는 4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한 가지. 다음. 잘 봐. 이걸 뭐 대각선으로 설명한 책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돌리면은 우리가 4가지로 봐주면 안 되는 게 돌리면은 같은 경우니까. 왜? 돌리면은 방향 기준 주변에 없기 때문에 같은 의자 같은 간격이니까
이건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정도는 구분이 돼요. 모서리의 왼쪽 자리와 모서리의 오른쪽 자리 이건 구분이 됩니다. 그쵸? 이해 갔어요? 얘 돌리면 얘랑 이거는요 아까 빨간색과는 다른 경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이렇게 두 가지다. 두 가지 맞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기준 잡아서 난 두 개 중에 사실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8가지가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그쵸? 그럼 걔가 자리에 앉는 순간에 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오른쪽에 왼쪽 선착순 띄어 둘레 여섯 일곱 개의 자리가 샤라락 구분이 되면서 이제 곱하기 몇 팩토리알 7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전도 안 치는 방법. 자 이번엔 삼각형 같은 이런 정삼각형 이제 3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같은 의자고요. 몇 명 앉히는 겁니까 지금요? 9명의 학생을 앉힌다. 그렇지? 9명의 학생을 여전히 원순열 개념 돌리면요 같은 자리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핵심도 첫 번째 선택한 9명 중에서요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번엔요? 3가지인 게 나와야 되겠냐? 왜? 모서리의 왼쪽 자리요? 돌리면 이 자리랑 똑같고 이 자리랑 똑같아. 이건 3가지가 아니라 1가지 알겠냐? 첫 번째가 선택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거나 서로 다른 3개의 자리라고 볼 수 있지만 돌리면 같은 위치, 똑같은 의자,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1가지밖에 선택 경우가 없는 거라고 알겠냐? 다음 요거는요 또 1가지죠? 각각의 가운데 자리 선택할 수 있어요. 또 각각의 뭡니까? 모서리의 오른쪽 자리 선택할 수 있죠? 이 3가지가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라고 알겠냐? 절대 9가지가 아니야. 왜? 중복되는 것들은 하나씩 쳐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는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누군가 하나가 희생해서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8명 선착순 뛰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배정된다. 알겠어요? 됐죠? 하나 더. 자 직사각형이요. 여기다 할까? 직사각형이요. 이번엔 잔치상이죠. 잔치상인데 여기에 2명 앉히고요. 2명 앉히고 3명 VC를 이렇게 10명을 앉히고 10명 앉힙니다. 자 첫 번째 선택한 중에 몇 가지는 첫 번째 선택하는 게 몇 가지? 얘는 5가지입니다. 5가지. 봐요. 긴 쪽에 왼쪽 돌리면요 여기랑 같을 수는 없고요. 긴 쪽에 얘랑은 같은 자리 알겠어요? 그죠?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라 얘랑 같은 자리야. 그렇지? 긴 테이블의 왼쪽 돌려봤자 이쪽은 3개 2개니까 뭐 길고 짧고 이건 다른 경우니까 긴 쪽의 가운데 긴 쪽의 오른쪽 이거 다른 자리야. 그렇죠? 다음에 짧은 쪽의 왼쪽 돌리면 얘랑 같은 자리죠. 그렇죠? 짧은 쪽의 오른쪽 얘랑 돌리면 같은 자리. 결과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라고. 맞아요?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희생한 다음에 자리 잡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준 잡았으면 자리에 구분이 생겼어. 얘를 기준으로 다 구분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곱하기 얼마입니까? 9 팩토리알 나머지 애들 나열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각순열이야. 그러니까 원순열은 한마디로 처음 선택하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가지인 거고 다각순열은 그때마다 처음 선택하는 애가 1가지가 아니라 얘는 2가지, 얘는 3가지, 얘는 5가지. 이 첫 번째 요 개념 같은 것들이 도대체 몇 개로 세워지고 있냐, 몇 개로 봐줘야 되냐,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굿.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첫 번째는 희생해야 된다. 그치? 두 번째, 자 원순열의 다각순열 발전 응용. 그 다음에 염주순열이요. 염주순열에 관한 강의인데, 염주순열은 염주 알죠? 염주. 그쵸? 실에다가 구슬을 꿰는 겁니다. 그쵸? 실에다가 구슬을 꿰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간단한 예로 일단 이해를 시킬게. 봐라. 일단은요 원탁에다가 서로 다른 이제 3명을 앉히는 방법은 3명을 앉힌다. 빨주노 3명을 앉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주노 3명 앉히니까 3팩토리알이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 희생해야 돼. 1 곱하기 2 팩토리알 2가지가 있어요. 그쵸? 원탁에다가 3명을 앉히는 방법은 3팩이 아니죠. 첫 번째가 하나 희생하고요. 2가지가 있다고 그래. 선생님이요 빨로파 3명을 앉혀볼게. 일단 빨간색으로 기준 잡고 2가지가 있어요. 빨간색의 오른쪽에 첫 번째 자리에 노란 것,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파란 것, 이런 경우와 다음에 빨간색 기준 잡고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파란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 것, 이렇게요. 얘랑은 원순열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그쵸? 원순열 입장에서 서로 다른 2가지 경우잖아. 그쵸? 맞냐? 다른 경우인데 염주순열은 뭐냐면은요, 특히나 염주순열이 공간 관련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별거 없어요. 염주순열은
이런 상태에서 항상 이 염주니까 이거 C에다 구슬을 꿰는 거야. 이런 염주를 화딱 뒤집어봐. 뭐가 표준어지? 화딱? 아닌데? 이거를 확! 그래. 확 뒤집어봐. 아셨어요? 팍 뒤집어봐. 지금 정확히 일치하잖아. 아, 일치하잖아. 우리 원탁일 때는요, 원탁이 앉으면요, 머리하고 다리는 구분이 되는데, 그치? 근데 구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구슬 같은 경우에는요, 위아래도 없잖아, 젠장, 그죠? 얘 갔으니까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하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그쵸? 이걸 다른 경우로 봐주면 안 돼, 염주순열 땐. 그러니까 염주순열의 정확한, 너희들 보통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은 일단 n개를 만약에 구슬 n개를 꿰가지고 염주순을 만든 다음에 n-1팩 원순열 개념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뒤집어 까면은요 좌우 대칭된 놈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팩으로 나눠준다. 이게 염주순열 개념이라고 알겠어요? 됐어. 근데 이런 공식, 원순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 알겠냐? 따라서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 염주순열에 관련된 문제 다각순열까지 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뭐 문제풀이 나올 수도 있고. 정육면체, 뭔 육면체?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 그렇죠? 정육면체. 정육면체 선생님이요, 1, 2, 3, 4, 5, 6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 뭐라고요?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1, 2, 3, 4, 5, 6 또는 이 문제를요, 이 정육면체에다가 서로 다른 6개의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 해도 상관이 없어. 알겠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사위를 만들어 보는데, 자, 출발 잘 봐봐. 일단 이 정육면체는요, 돌려 똑같죠? 이렇게 돌리면 저는 다 똑같잖아. 일단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준 잡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얘로 기준 잡을게. 얘 사실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입니까? 1이라서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알겠어요? 이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준 잡아 희생해야 돼. 왜? 돌려봐도 똑같으니까. 그렇죠? 한 가지. 다음에 이제 1이 기준 잡았으니까 1의 맞은편 쪽에 올 수 있는 거, 여기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는요 5가지가 가능해. 알겠어요? 1의 맞은편 쪽에 2, 3, 4, 5, 6 중에 5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 그러니까 하나 기준 잡고 5가지가 가능하다고. 여기 됐나? 5가지. 선생님이 2를요, 예를 들어서 2를 밑에다 깔았다고 할게. 물론 수용 들어오면 2, 3, 4, 5, 6 이렇게 했는데 2만 생각해 본 거야. 알겠죠? 2, 3, 4, 5, 6 보이지? 1 보이지? 2, 3, 4, 5, 6 보이지? 그 중에 2가 여기 밑바닥에 왔을 때 그때의 수용도를 생각해 보자고. 곱하기 어차피 5 하면 되는 거니까. 맞나? 2, 3, 4, 5, 6. 그쵸?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1, 2 이렇게 잡혔을 때는 이제 3, 4, 5, 6이 남잖아? 오른쪽 수용도에 3, 4, 5, 6이 남잖아. 됐어요? 3, 4, 5, 6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봤더니 1 오던 5, 1이든 어때요? 똑같죠? 1 오던 5, 1이든 똑같아. 윗면 밑면 없어. 밑바닥 위쪽 없다. 돌리면 1호나 5이나 똑같아.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쳐다봐. 옆에선 이게 무슨 개념이야? 이게 무슨 개념이야? 원탁에 하나 둘 셋 넷 안 치는 거 아니야? 그쵸? 맞냐? 염주수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야, 위에 1 아래 5일 때 돌리면요 위 5 아래 1일 때, 그러니까요 염주 2팩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색깔에 의하여 여기까지 해서 위아래 정도까지는 구분이 된 거 알겠냐? 이제 옆에는 그렇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원순열 개념만 낳겠죠. 그쵸? 그래서 원순열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곱하기 얼마야? 4팩이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 기준 잡고 곱하기 얼마다? 3팩토리얼.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따라서요 주사위 만드는 방법 또는 색칠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5, 3, 2, 6, 6, 30가지 30가지의 주사위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죠? 색칠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요거 뭐 직육면체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거 일단 이해가 되나? 요거 일단 이해돼요? 30가지? 요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봐요. 이건 또 어떠니? 이거는요 봐. 하나 둘 셋 전체를 다 다른 걸로 보고 6팩토리얼 맞아요? 그냥 다 나눴다고 6팩토리얼 맞아요? 6팩토리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중복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기 있던 거 하나 기준 잡는 거요. 기준 잡는 게 하나 밑바닥이 돌아도 밑바닥이 되는 건 6가지가 중복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6으로 나눠줘요. 그쵸?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6팩토리얼 다 돌린 다음에 밑바닥을 딱 기준시키는 거지. 고정시킬 때에 그때 누구나 밑바닥이 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는요 1, 2, 3, 4, 5, 6 누구나 밑바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가지가 중복되고 있다고. 자, 다시 한번
1, 2, 3, 4, 5, 6 이런 개념은 괜찮다고. 1, 2, 3, 4, 5, 6을 몽창 다 나열해. 그냥 막 나열했어. 나열 이 가지수에다가 그죠? 720가지 수가 있는데 그런 주사위를 일단 밑바닥을 딱 고정시키자고. 왜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 누구나 밑바닥이 될 수 있는 상태. 원래는 밑바닥 없어. 밑바닥이 있어. 밑바닥 위 밑이 없고 왼쪽 오른쪽이 없다고. 알겠냐? 없어. 그런 기준 잡힐 게 없단 말이다. 없으니까 잡아주자고요. 잡아주려면요 밑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누구나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6으로 나눠준다. 그쵸? 중복해서 세면 안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만약 기준을 아까처럼 2로 잡았다고 합시다. 잡았으면요 이젠 나머지 6가지 여기 옆에 있던 요 사팩 요 옆면도 역시 어떻게 4개가 돌고 있잖아. 그쵸? 4개가 돌고 있죠. 따라서 4개 도는 건 밑에 하나 기준 잡고 옆에 하나 기준 잡고 4개 도는 건 이것만큼만 나눠주면요 똑같은 경우가 될 거라고. 알겠죠? 이게 뭐냐면요 6팩 나눠주면 5, 4, 3, 1에다가 4 나눠주면 이거거든요. 그쵸? 됐어요. 계산 어떻게 해? 5, 4, 3, 1 이고요. 6 나눠주고요. 5, 3, 15 30까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개념은 다 나열한 다음에 반복돼서 세지는 게 6가지가 밑바닥에서 반복되니까 기준 잡아주고요. 옆면에서도요 4가지가 돌면은 반복되니까 4로 기준 잡는데 요 개념을 풀든가. 근데 사실은 요 첫 번째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6개 중에 하나 기준 잡아야 돼. 왜? 돌리면 똑같으니까 한 가지로 처리하시고, 그거의 맞은편 쪽, 기준 잡음의 맞은편 쪽은 특별한 놈이잖아. 이 새끼는 누구나 올 수 있죠. 5개 중에 하나 잡아주시고. 됐어요? 나머지 옆면은요 이제 위아래는 잡혔으니까 옆면은 원탁 개념과 똑같아. 옆에다가 4개의 색깔을 이렇게 돌리면서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4개의 색을 원순적 개념으로 안 치는 방법이 3팩토리알. 이게 어떠냐 이거죠. 그렇죠? 자, 1, 2가 문제까지 풀어봤었는데요. 자세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제 원순열 문제를 다뤄가면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요. 그렇죠? 일단 개념은 이거다. 원순열의 핵심 뭡니까? 핵심. 이러한 가정 하에서 첫 번째 선택하는 놈의 선택 경우의 수가 매우 그죠? 매우 중요하단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